번역을 엉터리를 해놓냐면 여기서부터 다 작살난다니까 대한민국의 명리는. 그래서 다 동네 명리야. 이걸 기준하다 보니까 살상거비는 용신이 불선함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좀 더 의역하면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면 살상거비는 격이 착하지 않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뒤집어 써야 된다. 거꾸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살상거비인의 변신들은 뭐라고? 흉신이다. 나쁜 거야, 나쁜 거. 이렇게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칠살격만 나오면 깡패. 편의격만 나오면 개목격.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버리는 거야. 상관격만 하면 딴따라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상관격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칠살격의 판검사가 들으면 정말 화가 날 일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살상거비는 용신이 불선함을 역용해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소설 같은 소리를 하고 앉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자, 봅니다. 명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상거비는 이게 뭐라고 그랬지 내가? 이건 사흉신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편신이라고 이렇게 해요. 편신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신이 용신이 된다는 거, 이게 격이 된다는 거는 이 격이 되어 불선,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는 이렇게 똑바로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고? 요렇게 이 편신들은 이게 순신들이 이게 정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역용, 사전적으로는 사용하던 것을 반대로 사용하는 역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가지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게 뭐야? 거꾸로 쓴다는 거야. 이렇게 써라는 소리예요.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다. 이 그것은 뭐라고? 격이다. 그래. 근데 편신의 격국이라는 거예요. 편신의 격국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편신의 격국은 어떻게 쓰자는 것이죠? 역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용신이 원국에 없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정신으로 가야겠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더 빠르죠. 그러니까 편신은 편신으로 빼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은 속간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전은 이런 사기신, 사용신이라는 정신과 편신이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체가 있으면 뭐가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호가 있으면 또 또 보호에 보호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해석을, 요렇게 된 구조식이야. 이거를 구분을 해요.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친절한 우리의 산음 선생은 이걸 사용을 했는데 정신과 편신을 만드셨는데 장명을 잘못하셨어. 그거를 사기신, 사흉신 이렇게 장명을 하셨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길사흉이란 말은 길이라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이라는 뜻이고, 흉신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뜻이야. 이것으로 의미해서 분류를 하려고 하셨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사기신, 길한 거니까 좋은 것, 흉하니까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분류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명리가 쫙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편신의 격, 이제 편신한 말이 이해되겠죠, 그죠? 편신의 격이 올바르지 않으면 편신의 격을 제화하는 십신이 꼭 상신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격국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 순용과 역용의 번역은 최대의 오역으로서
길흉은 단지 구분을 위한 신여첨 선생님만의 독창적인 분류법일 뿐 사길 사흉이 좋고 나쁨이 아님을 이해해야 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명리는, 근데 명리는 처음 배우면 사길신 사흉신부터 배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만 8천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번역, 최초의 번역 오류 때문에 있다 이 짓이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순용하고 역용의 개념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좋고 나쁨으로 이분법으로 다 분류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명리학 처음에 들어가면은 기초과정이 딱 들어가면 뭐예요? 사길신, 사흉신으로 나누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끝에 가니까 뭐가 달라져? 명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격국 안 맞아. 격국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격국을 모르고 앉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요. 이에 대해 선성은 아래 순용과 역용에 대해 십신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 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뭐를 장착하라고 그랬죠? 비식재관인. 그죠? 이걸 머리에다가 여기 딱 장착을 해라 그랬어요. 그죠? 자나깨나 이걸 머리에다 장착하지 않으면 안 돼. 뭐라고? 그래요. 이 비식재. 여기에 장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쓰라 그랬어요. 무조건 이 명리에서는 비식재관인만 써놓으면 통변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비식재관인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명리학은 안 돼. 그래서 이 비식재관인을 반드시 이렇게 써두고 시작해요. 자, 보죠. 이 원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봅니다. 자, 선하여 이를 이거는 내가 번역한 게 아니고 뭐예요? 원래 기존에 있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여 이를 순용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선의를 갖다가 뭐라고? 마땅하면이라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마땅하면 이를 순용하는데, 즉 재는 이 순용이란 말이에요. 재는 식신이 상생하는 것. 자, 재성격이란 뜻이에요. 재성격은 뭐가 재성격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식상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식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부신으로서 뭐예요? 상신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순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관을 생하여. 자, 이게 재성격이 계속 힘만 없을까요? 재성격이 힘이 좋은 대운에 이르겠죠. 그때는 재성격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성격이 너무 넘치니까 사주팔자가 균형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그 대운은? 그래요. 이렇게 빼자는 거예요. 관상에서. 관을 생해서 죄를 존재케 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를? 순용. 그래, 그걸 순용이라고 그래. 순용.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오만 딴소리를 자꾸 하고 앉은 거야. 이게. 그다음 또 봐요. 자, 이번에는 지구부터 다시 갈게요. 자, 관성기. 관은 재로서 상상한대. 이게 관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재로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건 순이야, 역이야? 이건 순이야. 그 다음에 관이 넘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인수로서 생하여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순용이야. 이해되나요? 이건 지금 원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가보죠. 가는 길에.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인수가 격이라는 거예요. 얘가 격이에요. 이게 용신이라는 거예요. 용신 다른 말로 뭐? 격. 얘가 격이야. 그래서 인수는 봐요. 자, 아까 얘는 재관인식은 뭐라고 그랬죠? 그 정신인데 아니 정신인데 심혈정원은 이걸 뭐라고 그럴 말했죠? 사길신이라고 그랬어. 그 사길신이 정신이야. 근데 현재 한국에서 명리 번역서는 그 길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좋은 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이고 얘는 뭐죠 그러면? 편신이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죠? 흉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원국에는 뭐라고 써있죠? 관과 칠살이 뭐를 이렇게 다 얘든 살이든 뭐를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이건 흉신이 정신을 갖다가 생각한다니 말이 돼. 그럼 엄청 나빠지는 거네. 기존대로 명리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나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관이 됐던 살이 되었던 이거는 정신과 편신이라는 말이지 길신과 흉신 좋고 나쁨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인수가 힘이 없으면 뭐로요? 관살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힘이 넘죠. 그럼 뭐? 비겁으로서 뭐? 떼줘버리면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숭룡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또 가는 길에 또 하나 더 보고 가죠. 자 이번에는 뭐? 식상이 식신이 저기에 얘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신왕 그래요. 이게 신이죠. 이게 비겁이죠. 얘로서 뭐? 독자라는 거예요. 부자. 얘로 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쟤로서 빼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보호가 돼? 식상이 보호하시니까 뭐? 마땅하더라. 그래 당연하다. 마땅. 그런 것을 무슨 법이라고? 순용법이야. 이게. 자 정리합니다. 정신은 순용.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순용을 하는데 문제는 원국에 없어. 그럴 때는 다른 십시를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동네 명리들이 써놓는 번역이야. 뭐라고 하냐면 불선으로 좋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번역을. 불신으로 좋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경하자는 거야. 이해되시죠? 마땅하지 않는 것은 요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편신이라는 거지. 편신. 이 편신 뭐? 사흉신 하는 거. 그죠? 이 편신들은 마땅하지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봅니다. 이 기존 번역이에요. 칠살은 식신이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제복하고 재와 인수는 극하는 것을 꺼린다. 10만 8천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칠살은 식신이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또 재와 인수는 극하는 것을 꺼린다 이래서 이게 또 따로 이렇게 또 재와 인수를 재랑 인수는 극하는 걸 꺼린다. 제극인.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아니고 원문을 이거는 이제 뭐야 장풍 쏘는 개념으로 이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때 어쩔 때 칠살이 잘 봐요. 여기 놓고 볼게. 여기서 이때 이 뭐냐면 칠살은 식신이 제복하는 게 좋아. 자 이게 식신이에요. 아까 이 편신들은 순용하는 게 좋아요, 역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로 쓴다 그랬죠? 한 칸 건너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 제복하자 그랬죠. 이해되나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때에 이게 재와 인수는 극하는 것을 꺼낸다 이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이 소리야. 있을 때에 재와 인이 재나 인이 자부 이건 도를 짜서 도를 붙여요. 이 재나 인이 도와주게 되면은 그것을 뭐 꺼리게 된다 이 소리야. 왜? 볼까요? 자, 칠살이 마땅하지 않아서 역용을 하기 위해서는 역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로서 설계하면 되죠. 이게 있으면 원래 그냥 가면은 인수로 설계하면 되죠. 그런데 편신은 정신, 재관이식이죠. 정신보다는 뭘로?
편신은 정신, 이게 정신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정신이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어떻게 해요? 편신으로. 어떻게 한다고? 설기함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를 쓰지 않고 뭘로 쓴다고요? 예로. 식상으로서 재화, 이걸 식재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살용식재 들어봤죠? 네, 살용식재. 살용식재라. 살은 식으로서 뭐 하는 게 좋다고? 재한다는 거야. 이게 재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물론 이 역시 사주의 원국에 있어야 해. 이게 있어야 하는 거야. 만일 식상이 없고 인수가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뭐? 당연히 정신일지라도 인수로 균형을 이루어야 격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칠사를 식신으로서 제어하고 있을 때, 자 봅니다. 자 다시 조금 지우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요 칠사를 뭘로? 식상으로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에 재성과 인성이 돕게 되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는 칠사를 식상이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있는데 이 재성이 출현을 해요. 재성이 출현하면 재성은 재생살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살이 더욱 어떻게 해요? 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식신생재 그래가지고 얘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신을 갖다 상신의 힘을 어떻게 해버려요? 빼버리죠. 그래서 격을 어떻게 해버렸죠? 깨뜨려버렸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폐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성은 이 국에서 살용식재에서 재성은 뭐가 돼요? 기신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반대로 인수를 볼까요? 인수는 이렇게 내가 살용식재를 하고 있는데 인수가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극식 해버리죠. 그 얘가 뭐예요? 상신을 어때요? 깨버리죠. 그러니까 또 뭐가 되죠? 폐격. 그렇게 된 것을 뭐한다? 꺼린다라는 말을 갖다가 이 양반은 뭐라고 번역을 해버리냐면 칠사랑 식신이 제복하는 걸 기뻐하고 하고 딱 끊어놓고 또 그 다음에 재와 인수는 극하는 것을 꺼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전혀 딴소리라고 원래 원문하고는 전혀 다른 쉰소리라고 앉은 거예요. 그냥 장풍선언 이야기만 하고 앉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그래서 또 읽어보죠. 마지막까지 재성은 칠사를 생사하고 또 균형을 이루는 상신, 식신을 설계하면서 폐격이 되기 때문에 꺼리게 되는 거고 인수 역시 상신이 식신을 인극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꺼리게 되는 거야. 나머지 아래 편신들 역시 이와 같은 이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여기 한번 넘어가고 용신은 다른 말로 뭐? 격이라는 거죠. 원령에서 용신을 찾지 않고 아무 데서나 용신을 찾으려 하면 거짓에 빠져 진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야. 그러니까 용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원령에서. 팔자, 간지, 자자, 통기 원령인데 어제 이때는 뭐냐면 원령 용신 전구 원령, 그러니까 팔자 용신 전구 원령,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이라. 그러니까 이 원령에서 격을 찾지 않고 원령에서 격을 찾지 않고 아무 데서나 용신을 격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는 거짓에 빠진 진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시상격이라고 그래요. 시상편제격, 시상편관격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령에서 반드시 뭐를 구해야 된다고? 격을 구해야 되는데 원령에서 격을 구하지 않고 재관이 좋은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관이 뭐? 이 정신들이죠. 다른 말로 신효청 어른 표현으로는 길신이잖아. 사길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전부 좋은 것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 재만 뜨면 뭐? 시상편제격. 시에 관이 뜨면 뭐라고? 시상편관격. 이런 거 다 뭐? 전부 동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람들은 재강이 주체이며, 자, 사람들은 재강이 주체라는 말보다는 주라는데 주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주라는 말은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 그러니까 기준. 그러니까 제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원령신에 만약에 진영이다 이게. 지금은 걔 무가 있잖아요. 걔가 무가 있는데 여기에 무가 있어. 그럼 뭐예요? 얘가 끌고 가는 것이죠. 끌제자 그물망자야. 얘가 저 끌고 이 전체 사주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투관되어 있어. 개수가. 그럼 누가 끌고 가는 것이죠? 개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뭐라 그런다고? 제강원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이거는 제강이라는 뜻은 원령이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번역하면 제강이 원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제강 원령을 갖다가 제강이 원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령을 제강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을 해버리냐면 제강이 곧 원령이다. 이 무슨 말이야. 제강이 그냥 뭐예요? 끌고 간다는. 그냥 관용어예요. 그냥 단어예요. 그냥 동사예요. 그걸 갖다가 이 양반은 제강 원령. 원령이 뭐? 제강이다. 제강이 원령이다. 이 말이 뭐요 이게? 그 말 하나에 딱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장간 이게 다 원령들이죠. 월지에 있는 그 지장간 다 원령이죠. 이 원령들은 끌고 가는 놈이 뭐라고? 격이란 뜻이에요. 그 놈이 뭐라고? 용신이란 뜻이에요. 그 놈이 뭐라고? 격이란 뜻이에요. 그 소리를 제강이 원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장풍 소는 소리라고 완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제강이 주고 사주, 간제, 팔자는 모두 원령에 배속하여 희기를 찾아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뭐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강 원령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제강 원령. 그 원령을 사령한다는 뜻이야. 얘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걔가 월지 원령이 대운의 천간에 뜨면 그것이 제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야? 격이 어떻게 되세요? 바뀌는 거겠죠. 그럼 뭐야? 변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변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제강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번역서에, 그러니까 기존의 명리서에는 동네 쓰는 다 명령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선하여 순용은 제격은 식신생제, 재생관, 관인상생, 살인상생, 인생비거, 비극식신, 식신생제로 상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정당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순조롭게 취향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간다는 거는 뭐 제격에 있어서 요걸 어떤 거야? 제격은 식신생제, 재생관 요렇게 간다는 소리야. 다른 말로 봐봐. 그러니까 제격에 있어서는 요 제격에 있어서는 식신이 희신으로 순영이요. 재성을 뭐예요? 이 소리야. 그냥 이게 제격이라는 거는 제격이라는 거는 순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으로서 뭐예요? 재를 갖다가 돕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이 희신인 경우는 이렇게 관성으로서 뭐예요? 이렇게 빼준다는 소리야.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칠살이 희신인 경우 자 칠살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칠살격이 희신인 경우 역시 원래는 뭐로 가면 좋죠 이게? 인성. 자 비식재관 이걸 머리에다 그려야 된다고 비식재관인이야. 이게 이게 칠살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원래 가는 거 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 경우 인성으로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인성이 희신인 경우 얘가 이제 희신을 또 어떻게 한다고? 비겁으로 한 칸 건너뛰는 한칸 그냥 바로 순행하는 거야. 이렇게 비겁으로서 균형을 이루게 하고 비겁이 이렇게 얘가 희신일 때는 어떻게? 식신으로서 이렇게 이어가면 되고 그죠? 균형을 이루고 식신이 얘가 희신일 때는 어떻게?
재성으로서 이렇게 이어가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서로 상생하게 되는 인들이 마땅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이걸 순종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것이 정명이야. 이러한 명리적 이론을 엉뚱하게 장풍 쏘는 소리로 뒤바꿔 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동네명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는 기존 번역. 불선으로 기한 것을 역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쭉 해요. 이게 말하지 말고 불선으로 이거는 그냥 직역을 하게 일단 불선으로 기하면 반대로 써야 역용이라니까 뒤집어 써요. 역용하는데 식신이 기신이면 식신이 이렇게 꺼리게 된다라면 식신이 꺼리면 살로서 자 이게 뭘 써라고 비식 재관이 있는데 뭐라고 식신이 얘가 기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꺼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역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살로다가 이렇게 한 칸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로 가는 건 뭐라고? 그거 순식이야. 순형이야. 건너가는 거는 앞으로 가다 뒤로 가다 건너가는 거는 그 역용이야. 이렇게 쓰라는 소리야. 그래서 살로서 없죠. 그 다음에 인수. 인수가 기신이면 뭐라고? 한 칸 건너가면 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칸 건너가서 여기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상관으로 극하고 그 다음에 얘가 상관이 기신이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상관이 기니까 이게 빼자는 거야. 바로 이거는 상관이 이게 배로 바로 식신생재라는 거죠. 기신재로서 설계하고 관살이 얘네 관살이 기신이면은 뭐로 한 칸 건너가면 뭐가 되는 거죠? 양이. 그러니까 편신은 뭘로? 편신으로. 이해되시나요? 편신은 편신으로. 그래서 양인으로 극하고 그 다음에 정관 얘죠. 정관이 기신이면 한 칸 건너가면 뭐가 되죠? 겁재로서 극하여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역용하게 되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야? 요 좋게란 말도 마땅하게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마땅하게 되나 이때 제가 인을 극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는 기신의 정관을 인성이사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여기 정관이 기신이야. 얘가 자, 지우고 갈게요. 자, 비식 재관인에서 이 관이 말이죠. 그죠? 관이 기신이야. 그래서 뭘로 한 칸 건너뛰어서 뭐로 얘로 겁재로서 그죠? 극하의 균형을 이루어 된 역용했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재가 딱 뜨는 거예요. 재가 떠버리면 봐봐요. 재가 떠버리면은 기존에 뭘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요. 겁재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재가 떠버리면 얘를 어떻게 하죠?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인을 볼게요. 인이 있으면은 얘가 원래 얘로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인이 와버리면은 얘를 우선 또 어떻게 해버리죠? 또 빼버리죠. 그러니까 격이 어떻게 되죠? 또 폐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제가 칠사를 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관이 기신인데 다시 재성이 칠사를 생하야 되면 관사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이제 또는 관이 살이 온다 그러면은 살이 올 경우에는 얘네가 관살이 뭐가 되는 것이죠? 중중해져 버리죠. 그죠? 관살이 중중해져 버리니까 또 어떻게 되죠? 균형이 또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신들이 당을 이루어 버리는 거죠. 정관이 있는데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자 정관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칠살이 또 왔어. 그러면 정관과 칠살이 당을 이루어버리죠. 어쨌든 걔네들이 당을 이루어서 균형이 또 어떻게 돼요? 깨져버린다. 자 인식이
어디야? 그렇지. 이런 정관이 귀신인데 식신을 정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인성이 식신을 극하게 되면 다시 귀신인 정관이 되살아난다. 결국 이와 같이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격이 순용을 한다라의 의미는 이것이 그러니까 순용신, 그러니까 정신들, 재관인식이 일단은 순용으로서 뭐를 상신을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상신을 깨버리면 폐격이 된다는 거고 반대로 살상겁인의 편신들이죠. 이 편신들은 뭘로? 역용하는 거니까 편신으로서 균형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깨버리게 되면 뭐가 된다? 깨집니다. 폐격이 된다. 자, 요 말의 의미는 뒤에서 이제 균형심, 그러니까 재관인식, 비식재관인, 이 비식재관인을 그래프화해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예요. 순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고 역용은 현신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요 장에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격국이라는 거는 일간이 월지에 배속을 하면 서로 뭐가 달라져? 생극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로? 격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격국은 정신과 뭐 재관인식의 정신과 살상법인의 뭐 편신으로 구분되더라. 근데 이 정신은 순용을 하는 게 좋고 편신은 뭐 역용으로서 균형을 이루는 상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가장 빨리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역용신이든 순용신이든 역용을 하더라도 그게 없어. 사주 원국에 없어. 그러면 뭐 당연히 편신을 쓰지 못하니까 뭘 써야 된다고? 정신을 써야 되는 거야. 결국은 빼는 거는 같은데 편신일 때는 그러니까 정신은 이해가 외울 것도 없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편신은 그렇게 하면 뭐 빨리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 신요천 선생님의 속간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길신과 흉신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지금 오늘날 이런 혼란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혼란을 더욱더 부채질해버린 게 번역 오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번역 오류에서 그걸 좋은 것, 나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